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제5의 국민 전형의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류 준비하시고 작성하시고 이런 과정들 잘 진행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2의 국민 3년이나 12년 내 전형이 일반 입시보다 매우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하이퍼리뷰에서는 제2외국민과 관련이 되어진 입시 컨설팅, 또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시기를 꼭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형 참고 자료, 비교과 활동 목록표 작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실제 다른 학생들이 작성한 사례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써야 될까? 어디까지 써야 될까? 이런 부분을 알기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전형 참고 자료의 작성의 방법과 사례들을 좀 안내해 드리면서 어떻게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전형 참고 자료는 아시는 것처럼 모집 요강에서 양식을 확인하실 수 없고요. 실제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전형 참고 자료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이건 모든 대학이 재학기간 중이에요.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때 활동했었던 내용들을 쓰도록 되어져 있는데 지원자의 학내외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의 활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외의 활동도 기재할 수가 있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수상용역 등을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내의 활동은 최대 10개 항목으로 쓸 수가 있는데 서울대학교가 다른 대학교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디스크립션에 쓸 수 있는 내용이 최대 600바이트, 한글로 따지면 300자, 영문으로 따지면 600자예요. 한글 300자라고 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00자를 써야 되는데 서울대학교 쓸 때 우리가 가장 어려운 점, 꼭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전형 참고 자료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적표 외에 별도로 제출되어지는 서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울대학교 12년 특례는 첫 번째 자기소개서 쓰죠. 그 다음에 전형 참고 자료 쓰죠.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가 들어가죠. 결국 이 세 개의 서류가 유기적인 연관성을 맺으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과 역량과 우수성들을 고르게 보여주고 내용이 서로 중복되거나 겹치지 않아야 될 텐데 학생들이 전형 참고 자료를 쓰다 보면 글자 수가 300자로 많아져요. 이러다 보면 전형 참고 자료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거의 중복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 참고 자료를 잘 써야 되는데 전형 참고 자료를 쓸 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 전형 참고 자료는 자기소개서와 같은 형태, 감상평 또는 본인 자신의 생각이나 배우고 느낀 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 참고 자료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된다? 이 활동의 의미나 가치, 본인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300자를 맞추기 위해서 글자 수를 길게 쓰다가 자기소개서와 중복되는 것보다는 대략에서 200에서 300자 사이에서 글을 구성하시면 되고 대신 너무 간결하게 글을 기술하게 되면 성의가 없어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더 길게 쓰는 게 좋고요.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학생은 바이스 캡틴을 했는데 저희 학교는 학년, 남녀 상관없이 4개의 하우스 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중 톨스토이 하우스에서 바이스 캡틴을 맡았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학교에서 연극,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시 학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저는 바이스 캡틴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함으로써 행사를 사고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더불어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썼어요. 자, 못 쓴 글은 아니지만 여기에 작성이 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활동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나? 활동의 구체성을 보여주고 있나? 라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기술에 있어서 본인의 역량과 우수성, 활동의 구체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단지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미흡한 점들이 보이죠. 결국은 모든 서류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비교과 활동 기록표나 전형 참고 자료의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비교과 활동 확인서는 서울대학교와 다르게 교내 활동으로 한정을 하고 있다는 점,
요거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비교과 활동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증빙 서류 없이도 학교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라면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내 활동 확인서를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을 담도록 되어 있냐? 탐구, 자율자치, 진로, 기타 활동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상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수상의 내용이 실제 자율이나 자치활동 과정에서 수상을 받은 거라면 내용을 일부 기재할 수 있겠죠. 글자 수가 50자이기 때문에 서울대에 비해서 글자 수가 매우 적어요. 그치? 50자이기 때문에 매우 간결하게 글을 써야 된다는 점, 요 점이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봉사활동은 보시는 것처럼 6개를 쓸 수 있는데, 봉사활동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지? 봉사를 6개나 하지? 그 봉사활동이 이렇게 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봉사라는 부분을 꼭 봉사기관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증빙서를 받아야만 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연세대학교는 비교과활동 기록표에 대한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이 봉사라는 게 단지 학생들에게 교육봉사, 뭔가를 가르쳐줬다, 이것도 봉사인 거고, 내가 후배들을 위해서 뭘 했다, 이것도 봉사인 거고, 내가 선생들이 어떤 걸 도와줬다, 이것도 다 봉사인 거예요. 사사로운 활동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사회성이나 공동체의 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했었던 활동이라면 다 봉사활동의 범위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고려대학교도 보시는데 특히 2026학년도가 되어지면서 대학들이 이렇게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 대한 글자 수가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만큼 작성의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고려대학교는 교내 활동이 보시는 것처럼 글자 수가 약 150자. 150자 상당히 크죠. 연세대학교가 50자, 고려대학교 150자, 서울대학교 300자이기 때문에 대학들마다 이렇게 글자 수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 쓸 때 먼저 꼭 뭘 하시면 좋으냐면 액티비티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좋아요. 본인의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학술 활동, 리더십, 예체능계 활동을 리스트로 쭉 작성하고 하나의 활동에 대해서 글자 수 약 300자 정도로 해서 먼저 작성하고, 이 내용을 학교에서 도장을 받을 수 있으면 도장을 받아서 제출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걸 만들어 놔야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6개를 원서를 쓰든 9개를 원서를 쓰든 대학들마다 비교과의 양식이 얼마든 글자 수가 얼마가 되든 이걸 기본으로 해서 글자 수를 붙여넣기를 하거나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대학을 쓰시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액티비티 리스트를 먼저 쭉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용을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고려대학교는 150자고 여기에는 활동과 그 다음에 교내 수상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공인성적 목록에는 보시는 것처럼 공인성적과 표준학력 자료를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제출한 학생의 사례인데, 자, 내용을 보니까 컬럼 에디터라는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거기서 HHDC는 국제학교 학생들이 주 구독자이며 국제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발간하는 월간 잡지입니다. 다루는 내용들은 대학 순위부터 사회적 여론까지 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이슈들입니다. 대부분 디지털로 발간되지만 여건에 따라 종이 잡지로 발간되어 각 학교에 배포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는 2년 동안 칼럼 편집자로 활동하며 매달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연락하여 기사를 수집하고 편집하거나 직접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HHDC 잡지를 발간하면서 시간관리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협업을 통해 잡지 발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잘 썼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우리가 뭔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떤 점이 부족하냐. 항상 이런 글을 쓸 때는 구체성이 되게 중요해요. 이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이 활동의 내용, 자신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 글의 절반 정도는 HHDC라고 하는 이 잡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필요하죠. 그 다음에 절반 정도 내용에서는 본인의 역할이 나와 있지만 본인의 역할이 뭐밖에 없냐. 학생들에게 연락하여 기사를 수집하고 편집하고 직접 작성했다. 이를 통해서 시간관리 기술 향상시키고 협업 능력 키웠다. 라고 하니까 본인의 활동에 대한 구체성을 보여주지 못하죠. 잡지를 작성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잡지를 작성했는지, 잡지의 제목은 무엇이었는지, 잡지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그 잡지를 작성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깨달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고 그것을 자신의 진로와 연결시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겠죠. 자, 다음으로 보시게 되어지면 사이텍스 동아리 활동인데 이 학생이 작성한 내용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리탐구 실험인 사이텍스를 창설해 연속 3학기 동안 부장으로 활동하며 부원들과 함께 물리 지식을 심화 학습하고 교과의 지식을 자기 주도적으로 응용해 물리 지식을 확장시킴. 핸드폰 해체 및 부품 조사, 스파게티 면을 활용한 다리 제작, 용수철의 낙하운동 관찰 등 부원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실험을 기획하고 매주 활동을 조직해 학생들의 물리에 대한 흥미를 높여 소규모 동아리에서 대표적인 인기 동아리로 성장하게 함. 다양한 실험을 부원들과 협력하여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실험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물리 지식을 심화 발전시켰다 라고 되어져 있죠. 앞에서 작성한 내용과 지금 작성한 내용을 보면 학생의 활동의 우수성과 활동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매우 잘 작성이 되어진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연세대학교는 글자 수가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쓸 수가 없는데 사례를 보면 클럽 리더십에서 활동했었던 내용이고 490 레코드라는 활동입니다. 490 레코드는 학교 내 아티스트를 위한 음악 발매를 목표로 하는 학교 음반사입니다. CCA는 다양한 부분이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오디오를 발매하기 위해 동등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한된 글자 수 내에서 효과적으로 작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재외국민 전형은 모든 내용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학생의 자격 조건 충족과 관련이 되어진 서류, 또 학생의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서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사실 다 지금 다 결정이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내용은 자기소개서와 비교과 활동 목록표이거든요. 이거 정말 작성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에 신중을 기울이셔야 되고요. 하이퍼리비에선 이렇게 전형 참고 자료, 비교과 활동 목록표를 입시 컨설팅 또는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의 과정에서 제가 직접 학생들을 코칭하고 알려드리고 첨삭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하실 분들이 있다면 하이퍼리뷰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